얘들아 일단 서울중학교가 내신 범위가 어디 나가? 평면도형이랑 입체도형이랑 통계 나가요? 통계 안 들어가? 두 단어만 들어가는 거야? 그나마 좀 다행이네 그래도.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 통계 제외하고 평면도형이랑 입체도형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풀어봐 주시고, 원촌 베이스로 했습니다. 왜냐면 원촌 중학교 선생님이 너희 학교로 갔다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원촌 베이스로 좀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특강 통해서 좀 배웠을 때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지금 여기 문제가 많진 않아. 맨 뒤에 보시면 다른 답지도 있는데 22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뭐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좀 넣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자, 정팔면체의 각국지점. 얘들아 거기서 쓸까? 정육면체, 정팔면체. 쌤이 정팔면체라고 했으니까 짝꿍 꼭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각각 꼭 면에서 면체니까 우리는 6개, 8개가 가져갈 거고, 크로스로 가서 얘가 8개, 6개. 둘이 더해서 2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12를 빼야 되겠고 12를 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져갈 거다. 자, 그럼 정팔면체의 각곡지점에 그림과 같이 잘라내었더니 정육각형과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가 만들어졌다. 각 꼭지점에 정사각형과 정육면체가 모여있을 때 이 다면체의 면의수와 꼭지점 개수를 모서리 개수 C라고 하자. 자, 그럼 일단 대략적으로 좀 팔면체까지는 그릴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사각뿔 2개를 붙여주면 돼. 그냥 사각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실선이지. 그리고 점 하나 찍고 이렇게 그려준다 생각하시면.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만큼 도려냈고 요만큼 도려냈고 요만큼 도려냈단 말이지. 맞지? 이제 면의 수를 한번 찾아보자. 면의 수가 A니까 원래 몇 면체야? 8면체지. 거기다가 8 써주시고, 얘가 뭐냐면 여기서 도려내고 여기서 도려내고 도려내서 육각형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야? 육각형인 개수가 되는 거죠. 육각형. 면의 개수가 되고, 플러스, 자, 여기가 원래 사실 꼭지점이었는데 그 꼭지점이 도려내지면서 면이 생긴 거야. 그렇지? 그러면 꼭지점과 면으로 환산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몇 개의 꼭지점이 있어? 6개의 꼭지점이 있어. 근데 그게 우리가 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14개가 10A가 되겠고요. 자, 꼭지점 개수를 B라고 하자, 모서리 개수를 C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꼭지점, 자, 꼭지점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원래 6개였는데 1개짜리가 어떻게 됐어? 1개짜리가 4개로 바뀌었단 말이야. 맞지? 1개의 꼭지점이 4개로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는 4 곱하기 6 해서 24가 되겠다. 4 곱하기 6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에서 24가 되겠다. 자, 마지막 모서리. 자, 모서리 C는 색깔 좀 구분할게요. 자, 원래 모서리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원래 모서리가 여기서 이만큼인 거야. 맞지? 즉 육각형의 모서리 개수는 얘하고 똑같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뭐가 또 추가가 돼? 하나, 둘, 셋, 4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모서리 개수 12개는 이미 가져가는 거고, 여기서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요거의 개수가 12개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세면 돼? 근데 얘 봐라. 원래 요 길이가 요렇게 되고 요 길이가 요렇게 되고 요게 요렇게 되니까 모서리가 그냥 누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해되니? 자 다시 이거 확대시켜 볼게. 여기를 잘랐어. 이렇게 얘가 된 거고 얘가 된 거고 이런 식으로 누웠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누웠다. 요게 얘가 된 거고 얘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모서리의 개수는 증가라는 느낌보다는 원래 있었던 모서리가 어떻게 됐어? 그대로 배수 2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12 곱하기 여기도 몇 개가 돼? 10 이런 게 12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36.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모서리가 반 3등분 돼서 얘가 눕혀지고 얘가 눕혀져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한 모서리가 3배가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14, B 값이 24, C 값이 36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답이 4번 맞나요? 4번? 60, 74 이렇게 해서 답을 4번 그립니다. 이런 거 1번 같은 문제 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원래 어떤 정사각형이나 아니면 어떤 입체 도형을 잘라서 생기는 모서리 꼭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 모서리 개수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어떤 거가 있냐면 너희 거기다 요거 좀 하나만 좀 적어줄래? 요거랑 얘가 이렇게 지금 잘랐다. 똑같은 걸 이렇게 잘랐다. 넓이는 반드시 줄어드는 게 맞죠? 넓이는 맞지? 이만큼 없어졌잖아, 그치? 근데 둘레는 어때요? 똑같죠?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얘가 흐물흐물거리는 약간 어떤 실이라고 보면 여기 있는 걸 살짝 당겨가지고 여기다 당기는 거지. 그래서 요 길이랑 여기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렇게도 생각해도 돼요. 얘랑 얘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가자. 그리고 얘랑 얘가 더해져서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둘레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약간 이런 느낌과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다. 단 그래서 모서리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얘들아, 2번을 돌렸어. 그러면 뭐 중복이 되는 면들도 좀 있겠지만 결국에 넓은 면으로 둘러싸야죠? 좁은 면으로 둘러싸야죠? 얘들아, 지금 뭐 약간 힘이 없니? 내가 이걸 돌렸어. 이렇게. 그러면 얘가 도는 것보다 얘가 도는 게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니까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생략하고 요거를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그리냐 요거랑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주시면 있죠.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대단한 도형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에 그냥 원기둥 하나 나옵니다. 어떤 원기둥이냐면 A, E 밑에 뭐식이 뭐 없네? 뭐 F라고 할까? FB A, E, FB의 사각형을 회전한 도형이 나온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 어디 있어?
다시 그리죠. 자, 정사각형에서 AD 위에 선 점 1을 지나고 AD의 수직인 직선 A를 그렸을 때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축에 포함한 평면을 짜는 회전축에 포함한 평면을 짜는 단면의 넓이가 원래 사각형 넓이의 4분의 3이었다. 자, 얘들아, 거기다 몇 줄? 3분의 4 되었다.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이렇게 좀 잠깐만 내가 이렇게 표현 좀 해줄래? 여기는 여기랑 똑같게. 자, 지금 요 면과 원래 요 길이, 요 면이 넓이가 4분의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닮은 거 배웠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얘가 3일 때 얘가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높이는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A 2대 A 2D를 구해라. 그러면 뭐 끝났지. 3대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하다.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요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쓸 건 아닌데 요걸 좀 이렇게 표현해 줄래? 자, 여기다가 사선을 그리고 내가 점을 뭐 이렇게 좀 찍을게. 여기가 딱 이 길의 중점이고 여기가 뭐 대충 아무 데나 점 찍어주시고 1대 1이고 예를 들어서 2대 1이다 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많이 써요. 특히 2학년 2학기 때는 엄청 많이 씁니다. 자,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구하고 싶어. 뭐 이미 알고 있고 뭐 잘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얘들아, 요 길이는 지금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근데 위에 거는 전체를 몇을 본 거야? 2로 본 거고 밑에는 전체를 몇을 본 거야? 3으로 본 거야. 얘는 2로 본 거고 얘는 3으로 본 거란 말이야. 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얘는 길이가 변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럼 요 숫자는 요 숫자를 우리가 같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는 3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2를 곱하면 위에다가 3 곱했으니까 얘가 3 이렇게 바뀔 거고 2 곱했으니까 얘는 4, 2 이렇게 바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이에요? 3이에요. 그리고 요 길이가 4에서 3 뺐으니까 여기가 1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2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너희가 좀 자유자재로 좀 해줄 수 있으면 뭐도 가능하냐면 비율이 3개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 뭐 이거는 지금 빨리 그냥 해볼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2로 받고 얘는 4로 받고 얘는 5로 받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로 통일시켜줘? 최소 공배수. 그래서 20으로 통일시켜주면 얘는 10을 곱했고 얘는 5를 곱했고 얘는 4를 곱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10, 10이 되는 거고 얘는 5로 곱했으니까 5, 15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 곱했으니까 4, 3, 12, 4, 2, 8 이렇게 됐으니까 또 잘라주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 여기까지는 10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5니까 여기도 5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5인데 여기는 지금 10이니까 10에서 2 얘는 그냥 8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들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특히 2학년 2학기 닮은 파트에서는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몇 대 몇이냐 하고 물음제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잘 한번 봤을 것 같으니까 나온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너희가 기말고사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건 아니야.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학하는 입장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3, 4번 한번 풀어봐라. 문제 좀 쓰고 있을 테니까. 아씨 뭐야 3번은 쉽네요. 자, 3번은 쉽습니다. 얘들아, 중심각 60대에다가 동그라미. 자, 너희가 있잖아. 수학을 함에 있어서 잘하고 싶은 애들이 더 많을 거야. 근데 결국에 수학이라는 건 생각의 힘이라는 거거든. 나중에 너희 고등학교 거를 배우게 되면 명제 파트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는 논리 엄청 잘 따지고 해야 되는 건데 막 나는 잘 몰랐는데 애들이 시험 볼 때마다 여기를 찝더라고. 여기를 이렇게 찝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그냥 찢어가지고 대보는 거야. 90도인지 아닌지. 와, 그래서 와 미쳤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중학교 레벨에서는 그렇게 막 심도 있는 어떤 논리를 따지는 문제들이 나오진 않아. 근데 결국에는 너희가 고등학교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논리를 정말 많이 따져줘야 되거든. 내가 90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막 풀었어. 근데 답이 이상하게 나왔어.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은 가정을 하고 답을 억지로 끼워 맞춰. 왜? 이 시간이 쓸모가 없어질까봐 답이 얼추 막 예를 들면 답이 3번에 막 11이 나왔어. 근데 내가 구한 게 12야. 그럼 틀렸잖아.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구한 거까지 왔으니까 12가 나왔네? 그럼 대충 맞지? 대충 비슷하니까 3번 이렇게 찍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중학교 레벨에서는 통해요. 왜냐면 너희가 중간에 어떻게 뭐 계산을 잘못하지 않는 이상 뭐 약간 각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90도라고 생각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다 89도야. 그러면 이제 비슷하니까 어느 정도 근사값치에 가게 되는 거거든. 근데 고등학교에서 그런 거 허용하지 않아. 결국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가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런 건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중심각 60도. 자, 볼게요. 생각하는 힘을 보시면 얘가 우리가 당연히 부채꼴과
원으로 이루어진 전개도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근데 우리가 얘가 중심가 60B라 했으니까 얘가 60이야. 그럼 끝났지. 얘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라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부니까 얘도 부니까 얘가 부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최단 거리는 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좀 잘 해봐 주셔야 되고요. 거기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더 그려줄래? 이거는 원기둥 길쭉한 거 하나 그려주시고, 자 처음에는 요거 할 겁니다.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원기둥 또 하나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3번 할 겁니다. 3번. 잘못 그렸다. 여기 3번 그려주세요. 자, 이게 이제 응용이라는 거고 생각하는 힘이라는 건데, 너희 봐봐라. 얘가 전개도를 그리게 되면, 이거를 그리게 되면 어차피 봐라. 요 선에서 요 점과 요 점은 이 점과 이 점일 거란 말이야. 맞지? 맞아? 근데 얘가 출발해서 다시 돌아온 거니까 이 점은 또 이 점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요 선과 같아요. 맞죠? 그래서 뭐 길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가 어떻게 나올까? 나올 수 있나? 피타고라스가 있어야 되나? 그래도 어쨌든 최단거리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나올까? 일단 그려봐 주세요. 그려봐 주시고, 자, 얘들아, 우리가 요렇게는 어떻게 간다고 배웠어? 한 바퀴 도는 거는? 이걸로 배웠지. 그럼 얘는 결국에 얘를 3등분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갔겠죠? 그치?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잘라보면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죠. 그래서 얘가 여기 도착한 다음에 다시 얘가 여기 도착하는 형태로 계속 나선형이 그려지는 게 사선형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요거 실제로 잘라보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거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구한다? 요거 하나 곱하기 3 해주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복잡하다 그러면 무조건 야 이거 잘라, 여기만 생각한 다음에 몇 배 했어? 곱하기 3배 해 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복잡한 도형은 내가 아는 도형으로 좀 쉽게 바꿔서 생각을 한다. 알겠죠? 저거 생각을 해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도 아마 풀어봤을 것 같은데 한번 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가 12인 정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아, 그래 물이라고 나왔으니까 너희는 본능적으로 부피게 하겠구나 생각을 해줘야 돼. 본능적으로. 물 그러면 부피야. 하나 물어볼게. 피자 그러면 뭐야? 피자를 우리가 부피를 먹어, 넓이를 먹어? 수학에서? 부피. 아니 그치, 물론 피자도 이렇게 약간 두께가 있긴 한데 피자는 같은 사이즈인데 두께가 이렇게 막 커져. 그럼 그렇게 파는 거야? 아니면 좀 더 넓게 펴서 파는 거야? 넓게. 넓게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피자라는 음식을 수학에서 봤을 때 넓이를 먹는 음식이야. 넓이를 우리가 먹어. 알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넓이 음식이 피자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부피 문제가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 나오면
뭐야? 부피 얘기하겠구나. 그럼 전체 부피가 12 곱하기 12가 될 건데 한 모세가 6인 정염실 모세를 물에 잠기게 꺼내면 수면이 몇 미터 내려가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실제 들어가서 빠졌겠죠. 이만큼 들어가서 여기서 이만큼 흘러나왔겠지. 그럼 얘가 뭐야? 남아있는 물의 양이 되겠죠. 그치?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12 곱하기 12는 똑같은데 여기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맞아? 이거 계산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데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주시면 돼요. 얘가 최대한 똑같은 거를 묶어볼 거야. 자, 얘 2 줄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12 곱하기 3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12로 묶게 되면 12 곱하기 12 빼기 6, 3, 18 3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맞지? 맞아?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뭐 해줘야 돼? 11을 또 뽑아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어차피 얘는 다시 할게. 여기서 밑으로 좀 쓸게. 이 값이 우리가 궁금한 거고 우리는 12 곱하기 4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어떻게 돼? 12 곱하기 12 곱하기 h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12 어차피 약분을 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계산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너희가 계산 실수가 분명히 일어나. 아니 확률이 늘어나. 계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쌤도 12 곱하기 15 곱하기 11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너희가 뭐 예를 들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같은 경우는 너희도 많이 해봤을 거니까 얘는 우리가 암기하듯이 125라고 하잖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뤄보지 않은 숫자들을 여러 번 곱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숫자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맹신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상하다? 봐봐 이런 거 있지.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130이야. 이상하잖아. 그치?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계산 실수했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숫자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다뤄보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맞겠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대한 계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를 12로 묶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여기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6 곱하기 3인데 얘가 지금 결국 12 곱하기 h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뭘 만들어 주냐면 2를 곱하고 2로 나누는 방법이 또 있어. 여기. 그러면 얘가 12 곱하기 h라고 했을 때 10이랑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겠죠. 끝. h는 12 빼기 2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24에서 3 빼면 2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지? 몇 미터 내려가겠는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10이라는 게 2분의 24니까 2분의 21 2분의 3이 내려가겠다. 이렇게 되겠지. 자, 어때? 계산을 안 하고도 문제 풀 수 있는 방법 이해돼요? 너희 시험 기간에는 연습을 하지 말고 평소에 있잖아. 계산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있거든. 되게 많아.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은 35 곱하기 6이 있어 만약에. 그럼 나 같으면은 너희는 이거 6, 9, 30, 6, 38, 21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럼 나 같으면은 여기서 얘를 2를 주겠어. 그럼 얘 3 남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70 곱하기 3이죠. 210이지. 암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너희한테 중요한 거야. 똑같은 36 곱하기 5인데 나는 70 곱하기 3으로 생각을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계산 실수가 평소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조금 계산을 좀 쉽게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거는 좀 빨간색으로 칠해서 뭐야 쌤 여기 12가 없어서 12를 묶는데요가 아니라 2를 곱해주고 2를 나눠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자 5번 6번 요거 한번 풀어볼까? 조금 생각을 바꿔보셔도 좋아요.
6번도 제법 어렵고 5번도 조금 어렵죠. 자, 한번 볼까요? 일단 문제는 이해돼? 자, 여기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야 돼. 4배 동그라미.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다 똑같을 건데 요 반지름 길이가 몇 배다? 2배가 된다. 2배. 됐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량부터 한번 봅시다. 자, 두 사람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40분 만에 끝이 났어. 아, 오케이. 얘 10분 만에 채워지는 애들이고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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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얘는 40분. 그치? 맞잖아. 자, 그러면 지금 C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E라고 하는 거의 높이가 똑같아지려면 일단 얘랑 얘를 채워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20분 지나면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딱 절반부터 시작을 하죠. 맞지? 자, 그러면 나는 얘가 올라가서 생기는 높이가 요만큼이라면 요거는 요만큼의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네. 그치?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아, 여기서 몇 초가 걸려야지 여기서 요만큼과 똑같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h로 우리가 문제를 따져봐도 좋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마큼 가야 되냐. 자, 볼게요. 요거 h라고 따져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가 요 h는 사실상 요만큼의 부피하고 요만큼의 부피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 끝. 끝이지. 다시 가져올까? 이 문제는 얘가 핵심이야. 이 부피와 요만큼의 부피가 같아지는 거. 그래서 얘가 지금 높이가 h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시 가지고 올게. 단순화 시킨 겁니다. 한 번 더 그릴게요. 우리는 요만큼의 부피하고 여기는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채워진 거 표시하고요. 요만큼과 요만큼이 같다는 걸 내가 보여줄 겁니다. 됐어? 자, 여기 반지름 길이를 그냥 R이라고 잡고 얘는 2R이라고 잡을게요. 얘 높이 아까 미안해, 여기가 이렇게 된 거지. 요걸 아까 내가 H라고 잡을 때 요만큼 얼마게요? 아, 전체 빠져줘야겠다. 전체를 잠깐만. 전체를 빠져줄까? 그냥 오케이 그냥 하자. 이거 세 개의 부피가 요 부피가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갈게. 자, 요 반지름 길이는 R이고 얘는 2R이야. 그리고 전체 부피 잠깐만 H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X라고 할까?
얘를 전체를 x라고 하고 h라고 해볼까? 절반이잖아. 미지수 두 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하고 높이가 여기지. 절반은 빼고 싶은데. 없어질까? 한번 해볼게. 전체를 라지 x, 라지 h라고 하고 높이가 똑같아지는 거를 h라고 그냥 잡을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앞에 거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h가 두 개 있었고 파이 r 제곱 스몰 h의 부피가 지금 얘네들 파이 4r 제곱 곱하기 요 길이가 그냥 h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되네. 자, 그럼 라지 h랑 스몰 h의 넓이 비율 차이가 얘가 3대 2가 되니까 전체가 3일 때 얘는 이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한번 문제 볼까? 자, 우리가 40분 만에 동시에 맞췄다고 했으니까 40분.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총 40대 3은 이만큼 채웠는데 43만큼 걸리잖아, 그치? x 대 2 이렇게 가시면 돼요. 10은 이렇게 해서 나와. 그래서 x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3분의 80 답을 4. 그냥 조금 고민했던 게 미지수가 두 개 들어가면은 과연 없어질까 생각했는데 없어질 것 같아서 그냥 진행했어요. 자, 그래서 전체 높이랑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라지 h, 스몰 h 이렇게 해서 요거를 찾아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너희가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서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오잖아. 관계식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비율화 시켜주세요. 비율화. 너 이거 그 중간고사 때 했었지? 이거 중간고사 때 하지 않았니? 기억 안 나는 척 해봐. 너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이거 하지 않았어? 그래 이거. 얘가 몇 대 몇이야? 1, 3대 1이죠. 여기다 1 곱해주시면 얘는 3이니까 답은 3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이런 것들처럼 어떤 두 곱셈으로 나와 있는 식의 비율은 얘를 얘한테 주고 얘를 얘한테 주시면 그냥 끝나요. 자, 3대 2다.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6번 한번 풀어봤어? 6번 풀었어. 6번 풀었어. 한번 맞아. 자, 한번 해볼게요.
안쪽 넓이가 좀 중요하죠. 안쪽 넓이. 안쪽 넓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 하고 좀 마무리 좀 지을게요. 자, 어차피 구멍 뚫린 부분의 넓이는 그냥 구할 수 있을 거예요. 12 곱하기 12가 6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4 곱하기 4가 6개, 이렇게 생긴 게 6개 있을 겁니다. 전체 4가 12 곱하기 12에서 4 곱하기 4를 뺀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더 더해질 건데 여기서 좀 생각이라는 거 좀 잠깐 해볼게. 봐봐.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야. 지금 그냥 쌤 좀 쓸게. 이렇게. 맞지? 여기 있겠지. 얘가 자세히 보면 이 길이가 4니까, 요 길이도 4니까 여기가 4고 4고 요 길이가 4니까 4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여기에 옆면에 다 붙어 있겠지. 요렇게. 이렇게 다 붙어 있겠죠. 그치? 그런 게 몇 개 있을까? 구멍의 개수만큼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4 곱하기 4 곱하기 이런 게 4개 있겠죠. 하나, 둘, 셋, 4개. 이거는 옆면의 개수입니다. 됐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몇 개의 구멍이 있어? 6개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해되니? 그러니까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정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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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4개 있죠? 4 곱하기 4가 4개 있어. 옆면의 개수가 4개니까. 근데 그런 구멍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6개의 구멍에 다 붙어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구멍이 생긴 거랑 구멍이 생긴 거랑 합쳐서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자, 이거 계산 빨리 해볼게요. 자, 양변에 뭘로 묶어줄 수 있어? 6으로 묶어줄 수 있어. 12 곱하기 12 빼기 4 곱하기 4 더하기 얘가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럼 얘도 지금 4가 다 곱해져 있으니까 4 곱하기 4로 다시 묶어주시면 9 빼기 얘는 1 빼기 더하기 4 이렇게 돼요. 끝. 그럼 얘가 8에서 4 됐을 때 12 6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12 이렇게 돼서 뭐야? 얘 2주자 1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12 12 곱하기 12가 144고 곱하기 8 요거는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8, 8, 8, 4, 32 8, 4, 32 8인 8, 9, 17 자, 이렇게 해서 답이 3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그래도 쌤이 좀 그래도 많이 풀려보려고 모의고사도 치러 봤는데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본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5점이 평균이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어려웠던 시험이긴 해. 근데 이제 너희가 아마 서울중학교도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서울중학교 시험 범위가 계산 실수라든지 조금 이런 난이도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풀려봤고 대학 봤을 때 앞부분은 그래도 쌤이랑 좀 풀어봤던 문제들이 좀 덜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지금 틀렸더라도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답지 완전 답지인데
자세하게 풀이도 적혀 있는 걸로 봐서 혹시 뭐 요 시험지를 한 번 더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언쌤한테 내가 파일을 다 드릴 거니까 쌤 저 한 번만 더 뽑아주세요. 한 번 더 풀어볼게요. 라고 해도 돼. 알겠지? 어쨌든 수학이라고 하는 게 나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난 그냥 단순해. 하루에 최소 5문제라도 풀어보면 제일 좋아요. 수학을 하루에 몰아서 푸는 것보다도 매일 그 수학적 감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저는 수능을 준비하는 뭐 입시 뭐 고등학생일 때도 매일 수학은 그냥 깔아놨어요. 매일 수학은 한 50문제씩 푸는 걸로 매일 깔아놓고 뭐 물류일은 수학에다가 과학을 좀 더 집중하고 뭐 화요일은 영어를 좀 더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아마 너희도 그게 힘들 거야. 왜냐면 너희 학원도 많이 다니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학원 제일 안 좋은 습관이 수학학원 끝났어. 그럼 수학학원 끝나면 수학 숙제를 제일 하는 게 제일 먼저 잘 돌아가거든. 근데 수학학원 끝났으니까 이제 뭐해? 다음날 영어가 있으니까 영어 숙제하기 바쁘죠. 또 영어학원 끝났어. 그럼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또 수학이 있으니까 수학 숙제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이 한 텀 약간 뒤로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험도 있을 거야. 집에서는 막 기억이 잘 안 나다가 학원 와서 선생님 얼굴 보면 갑자기 기억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너희 마트에서 10,000원어치 사면은 10,000원어치 두고 가니 가져간대. 근데 왜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안 가져가니?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원중학교가 지금 굉장한 이슈야. 너희가 이제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문제가 좀 많이 어렵기로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도 아마 왠지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걸로 하고 세미나 풀어봤던 문제들 위주로 다시 한 번만 좀 더 볼게. 만약에 1번 같은 문제 이거 시험지 잠깐만 꺼낼게요. 풀이를 주긴 했지만 1번 문제를 만약에 쌤이랑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너희가 정말 이번 수학에서는 1번 같은 문제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 너희가 4K 플러스 3 또는 4K 머시기로 두는 버릇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처음에 n은 짝수야. n은 홀수인데 대각선의 개수가 2분의 n-3 요게 짝수가 되고 싶대. 오케이? 자, 그러면 n은 홀수니까 이 n과 2는 약분이 안 됐지만 얘가 약분이 될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러면 얘라는 숫자는 2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왜? 2랑 얘랑 약분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2가 약분된 상태에서 또 짝수, 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결과가 짝수가 나오려면 2를 약분하고도 짝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2K꼴로 나와야 돼요. 2K꼴로. 즉 뭡니까? 얘가 4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2를 약분하고도 2의 배수의 꼴이 있어야 돼. 그래서 2 곱하기 홀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n값이라고 하는 것은 4K 플러스 3이고 이 n값은 100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순서상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4K가 97이고 그럼 K값은 24. 얼마. 그래서 K값은 1 들어가면 될까요? 제가 거기서 지금 N값은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N값이 4보다 크려면 K는 1 들어가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총 24개가 되겠다. 미안. 1 들어가도 되죠? 1 들어가도 되는데 0 들어가면 안 되죠? 0 들어가면 N이 4보다 작은 N은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N은 1부터 24개가 아닌 거 24개가 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n이 짝수지만 2분의 n-3이라고 하는 게 홀수가 되고 싶대. 아 뭐야, 그럼 얘는 짝수니까 얘가 약분이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가 남는 게 홀수가 남아있죠. 즉 n값은 2 곱하기 홀수가 돼야 돼요. 2 곱하기 홀수. 맞아? 어차피 얘는 홀수일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두자. 2k라고 둘 거고 이 k 값은 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0보다 작은, 그래서 k 값은 50이 될 거고 k는 홀수라고 했으니까 k 값은 1, 3, 5 이렇게 해서 49까지 총 25개가 되고 싶은데 k가 1이면 얘 값이 2가 되니까 얘가 안 돼요. 그래서 1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24개. 그래서 답은 48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것도 잠깐만 볼까요? 4번. 얘들아 여기 이 페이지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 거 있었어? 1번 말고 또 2번은 기억나니? 2번 어떻게 썼어? 각각 A 각형, B 각형, C 각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쓰는 수의 B는 A-3이 B-3이 C-3이 각각 2대 3대 4니까 2K, 3K, 4K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내각의 합이란 거는 180 A-2 180 B-2 180 C-2가 5400이 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1씩 다 주면 되지. 그래서 180으로 묶어주시면 얘는 2K 플러스 1, 얘는 3K 플러스 1, 얘는 4K 플러스 1 해서 얘가 5400이죠. 그래서 얘 00 하나씩 없애고 얘 없애면 30인가요? 30. 그래서 얘가 9K 플러스 3이 30이고 그럼 K는 27이니까 3이겠다. 그래서 얘가 6이고 얘가 9고 얘가 10이어서 A 값은 3 넘겨주시면 9가 되고 B는 3 넘겨주시면 12가 되고 C는 3 넘겨주시면 15가 되겠다.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기억나요? 이렇게 해서 요거 잡아주고 얘네들을 K 값에 대해서 환산해줬던 거. 그 다음 또 여기서 혹시 궁금한 거 있니?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거 이제 8번에 공식 하나 좀 쓸게. 8번에 자, 단면으로 잘라서 민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짱구를 굴리면 뭔가 나오긴 할 것 같아. 예를 들어 볼게. 자, 만약에 있잖아 어떤 이거는 그리지 마.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랐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모서리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원래 있었던 거죠. 얘는 지금 원래 있었던 거고 여기도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조금 달라져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다시 여기랑 여기로 잘려지고 여기랑 여기로 잘려지고 또 여기랑 여기가 잘리고 여기랑 여기가 잘린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표시한 게 뭐야? 올레가면 하나였을 텐데 그게 두 개가 됐죠. 올레가면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고 올레가면 하나였는데 두 개씩 됐어. 자, 거기다 좀 쓸게. 잘리지 않은 모서리 더하기, 자, 잘린 모서리. 자, 잘린 모서리는 원래 얘가 하나였는데 두 개로 됐죠. 곱하기 2. 곱하기 2.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더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요렇게 지금 잘랐단 말이야. 요렇게. 그러면 위에 것도 있고 밑에 것도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면 한 개 더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단면의 모서리 곱하기 2가 추가로 들어가. 이게 도형을 잘랐을 때 나오는 모서리의 총 개수예요. 자, 그러면 최소가 되는 경우랑 최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최소는 단면의 모서리라고 하는 게, 잘린 모서리라고 하는 게 최소가 되면 좋겠죠. 그치? 최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르는 거야. 단면이 삼각형 나오거든. 자, 그러면 한번 공식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잘린 모서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4, 4, 4에서 12 더하기, 잘린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빵. 단면의 길이, 단면이라는 거는 여기서 세 개가, 위에 거는 삼각뿔이 나오고 밑에는 삼각뿔이 잘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3 곱하기 2. 그래서 정답이 18이 됩니다가 최소가. 자, 최대가 되는 거는 우리 정육면체에서 최대의 단면은 몇 각형이에요? 육각형. 이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육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잘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여기서 위에 거 4개 중에서 잘리지 않은 게 2개지. 2개. 자, 세로선에서 봤을 때 잘리지 않는 모서리가, 잘린 모서리가 2개죠. 그러니까 잘리지 않은 게 2개지. 2개. 밑에서도 잘린 모서리가 2개니까 잘리지 않은 모서리가 2개. 이거에다가 반대로 아까 2개가 잘렸고 2개가 잘렸고 2개가 잘렸으니까 이거에 곱하기 2. 그 다음에 단면이 6개니, 단면이 육각형이니까 6개 더, 6개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6, 12, 12. 그래서 24, 30. 그래서 답이 48개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도형을 잘랐어. 그러면 이 자른 단면이라는 게 있고 또 잘려진 단면이 2개로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변 1개씩 나눠가는 거예요. 육각형이면 여기도 육각형, 여기도 육각형. 그러니까 6이 더해진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9번 같은 문제는 되게 간단하니까 내가 그냥 막 이거 하나 예를 들어줄게. 얘들아, 9번은 수학적으로 접근 한번 해볼게. 얘들아, 봐봐. 어떤이라고 했어. 자, 너희 요거 좀 써볼래? 어차피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4면체에서 6면체에서 8면체에서 12면체에서 20면체에서 이런 순서쌍들이 총 5가지가 나오겠지. 맞지? 근데 얘들 웃긴 거 얘기해줄까? 봐봐.
이 값이 얼마냐고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 넣어서 답이 만약에 이거 넣어서 답이 3이 나왔고 이거 넣어서 답이 5가 나왔고 이거 넣어서 답이 7이 나왔고 이거 넣어서 답이 10이 나왔으면 이런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간단한 거 3면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다면체라고 했으니까 그 다면체들이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대략적인 한계 그냥 딱 잡아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서 게임 끝. 혹여나 너희가 진짜 될까? 그럼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럼 볼게요. 쌤도 그렇게 풀었어. 그래서 4면체로 생각했을 때 한 꼭지에 모인 면의 개수가 3면체는 3개고 그 다음에 한 면이 정다각형인 개수가 3면체는 정삼각형이니까 3개고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는 3 밑에 3이니까 6개죠.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2, 4, 3 2분의 1이야. 아 답은 2번이구나. 자 그런데 얘는 4면체에 대한 거를 얘기했고 6면체로 생각을 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3개일 거고 그 다음에 사각형이니까 4일 거고 모서리 개수가 위에 4개, 중간에 4개, 밑에 4개니까 12개죠. 그럼 얘가 12분의 올라가서 7 빼기 1 하면 6이죠. 2분의 1이다. 아 뭐야? 이제 의심하지 말자. 가 되는 거지. 그래서 9번 같은 문제는 오히려 하나만 대입해서 너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더 빨리 풀었다라는 거 되고 10번 잠깐 볼까요? 10번 10번 맞은 사람. 오 좋아. 10번 있잖아. 얘들아 밑줄 쳐볼게. 겹친다라는 거랑 지난다는 건 다른 거거든, 그치? 자, 첫 번째 한 변이 겹친다. 그럼 생각해봐라. 그냥 너희 머릿속에 정 15각형인데 그냥 쌤이 육각형 정도 그려볼게요. 자, 나는 지금 얘랑 겹칠 거야. 오케이? 근데 이 꼭지점을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한 변만 겹칠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얘 전 얘가 안 된다고요. 됐죠? 그럼 우리 계속 그러면 우리가 꼭지점 15개 중에서 내가 한 변에 내가 잡았다. 그러면 꼭지점 몇 개가 남았죠? 15개의 꼭지점 중에서 내가 이 꼭지점을 못 가지. 그리고 그 바로 이입한 것도 못 가죠. 그러니까 총 4개가 못 가요. 맞아? 맞아? 맞니? 자, 그래서 11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 됐어? 자, 그럼 변이 몇 개 있어? 그럼 변이 정 15각형이야. 그럼 변이 몇 개 있냐고? 15개. 15 곱하기 11 160. 자, 두 번째 이제 두 변이 겹친다. 두 변이 겹쳐요. 그러면 나는 요렇게 겹친다고 하면 그냥 그거 아니야? 이웃한 거 3개 고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요거 하나를 고르면 2개가 나오죠. 맞아? 한 변에서 생기는 두 변이 겹치는 건 2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변이 몇 개 있어? 15개 있죠. 근데 우리가 15개 있지. 근데 우리가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그런데 이쪽을 뺑 하고 돌려서 봐서 얘로 봤더니 얘랑 얘가 어때? 겹치지. 그래서 나누기 2. 15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랑 더한 거가 180이니까 문제에서 되게 쉽게 455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빼주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한 변이 겹치는 경우랑 두 변이 겹치는 경우를 너희가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주셨으면은 됐고 7번은 의외로 간단했을 것 같아요. 7번은 가장 괜찮은 것 같고 12번 잠깐 볼까요? 나 순간 이거 보고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단 삼각형 세변 길이의 비가 3대 4대 5에 보인 것은 직각삼각형이다. 요 말 때문에 갑자기 풀 수 있게 됐어. 요거 맞은 사람. 요거는 얘다 거기다가 좀 써주세요. 이거 공통수학 고등수학이야. 2의 원의 방정식에서나 나올 원의 방정식에서나 나올 수 있었던 문제였어. 사실은. 요거 좀 써주세요. 자, 잘 그렸나? 자, 문제에서 시킨 대로 가볼게. 반지름계가 15라고 그랬어. 15. 얘가 15인데 이 지금 중심으로부터 9만큼 떨어진 9만큼 떨어진 요 P를 지나는 현이 무수히 많겠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너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얘들아, 중간 과정은 절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 움직이다가 갑자기 처음 내 모습과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내가 도착한 그 모습만 기억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얘를 지나는 가장 작은 변의 길이는 90도일 거란 말이야. 맞지? 얘가 제일 작겠죠. 이것보다 더 작은 현의 길이가 없겠죠. 이해돼? 여기서 살짝만 비틀어줘도 길어지니까. 이해되니? 얘가 최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 최대가 되냐? 얘를 지나는 지름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3대 4대 5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좀 잡아주시면 얘가 15고 얘가 9고 그러면 3대 4대 5가 돼야 되니까 여기 길이가 12가 돼. 아, 뭐야? 그러면 12, 10이니까 최소 길이가 24인 현의 길이가 나올 거고 최대 현의 길이는 15, 15니까 30이 되겠네. 그치?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숫자들은 정수값을 가진 숫자들은 뭐 25도 있고 26도 있고 27, 28, 29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근데 하나 물어볼게. 원에서 요걸 지나는 현의 길이가 자, 내가 이렇게 봤어. 얘가 길이가 26이야. 그럼 또 다른 26이 있어 없어? 있지. 어떤 거? 대칭인 거.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개씩 존재해? 2개씩 존재해. 하지만 최대는 몇 개씩밖에 존재하지 않아? 1개씩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개수는 10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답은 12개가 됩니다. 이게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아마 이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기 전에 고등수학을 풀어봤나봐. 아주 감명 깊게 내야지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도 14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얘들 잠깐만 볼래? 14번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14번 맞춘 사람? 네, 잘하셨어요. 14번은 그냥 모든 면을 봐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2번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 그치? 자,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요거야. 요것만 그리시면 돼요.
자, 얘가 지금 팔각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팔각형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를 가지고 돌렸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모양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양이면은 그냥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단면 모양이 아니라 한쪽 요 모양만 따지면 돼. 그럼 답이 3번이 틀린 것 같은데 3번이 왜 틀렸냐면 자, 여기서 단면 모양이 이거죠. 이렇게 생겼죠? 그릴 수 있어? 없죠. 그래서 이 답이 3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보여요. 나머지는 다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른 거 같고 2번은 됐고 3번도 됐고 4번은 칠각형 나오니까 이렇게 자른 거 같고 그 다음에 오각형은 이렇게 자른 거 같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희가 단면을 좀 찾아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시험 문제에 대한 답지도 드렸으니까 한번 돌이켜보고 지금 쌤이 좀 접근해서 한 문제들은 그래도 특강 시간 때 쌤이랑 같이 좀 다뤄봤었던 문제들 위주로 좀 했었습니다. 자, 그 아까 우리가 풀다가 많은 거 이거 좀 보다가 10분 정도만 풀고 시작을 했고요. 자, 7번. 내가 비둘기 얘기했었니? 비둘기? 비둘기 얘기 안 했었어? 그래? 나 희서쌤이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주차 금지당한 거 얘기 들었어? 그게 뭐예요? 또 이거 얘기하네? 잠깐만. 내가 그 본원에 주차를 한단 말이야. 차를 대고 주차를 하는데 사건이 일어난 일은 난 전혀 몰랐고 그 다음날 내가 주차를 하는데 갑자기 데스크쌤이 지금 빨리 올라오시래. 지금 건물주가 엄청 화가 났대. 그래서 내가 올라가니까 건물주는 없고 소장님 두 분이 계셨어. 관리하는 소장님. 그래서 소장님이랑 둘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보고 비둘기를 쳤으면 치우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돌다가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게 건물이야. 이렇게 건물이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내가 비둘기를 쳤대. 밟아 터뜨렸대. 근데 몰랐어. 진짜 몰랐고 얘들아 이틀만 하지 말고 그냥 터뜨렸대 내가. 야 내가 운전을 내가 거의 한 8년? 9년 정도 했는데 내가 비둘기를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거든. 그 비둘기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날아가. 근데 여기서 비둘기가 뭐 있는 걸 봤는데 갔어. 가서 그 다음에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몰랐으니까 이걸 사체를 못 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주가 엄청 화가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비둘기 쳐놓고 지금 냅두고 지금 뭐 강간 때린다, 모른 척한다. 그러니까 나보고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주차를. 그래서 사과를 갔어. 사과를 갔는데 아무튼 죄송하다 했는데 일단 안 받아주죠.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반성문이라는 거 썼잖아. 편지에다가 저기 사장님 제가 무리한 얘기 뭐 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썼는데 사실 나도 궁금하잖아. 궁금한데 그래서 내가 CCTV를 보여주더라고. 근데 야씨 대참사가 났던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 이게 봐봐. CCTV가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내가 차에서 내려서 내가 엘리베이터 눌러야 돼. 그럼 차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단 내려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누르고 이쪽을 봤으면 내가 아마 대참사가 일어나는 걸 내가 봤을 거야. 근데 내가 그 CCTV도 이걸 누르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 가는 거야. 그래서 나 뭐 진짜 몰랐거든. 와, 비둘기 한 서너 마리를 내가 터뜨렸더구만.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었어. 두두두두둑 하면서 친 거야. 아니 도망가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도망가잖아. 아니 도망가거나 아니면 차 가운데 그 테니스가 거기 가만히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돌면서 내가 거의 볼링하듯이 두두두두둑 하고 쳤어. 그리고 나서는 뭐 갑자기 아 뭐 차에 뭐 이상 없었냐, 차에 뭐 핏자국 같은 거 없었냐. 그날 장마가 엄청 때렸었거든. 그날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달간 주차 금지를 당했다. 라는 슬픈. 그래서 희수 선생님이 뭐라는지 알아? 정수쌤, 여기 근처 미도 아파트 사는 애들한테 부탁 한번 해봐. 그러니까 뭐 삼촌이랑 하면 해줄 거야? 삼촌이랑 해줄 거야? 뭐 어떻게든 해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근처 그냥 미도 아파트 내가 그냥 들어가 봤는데 그냥 문 열어주더라고. 오케이. 하고 주차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밟으면 보통 흔들리지 않아요? 아 근데 내 차가 정말 안정감이 있나 봐.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살인마가 아니고 살조마가 됐어. 살조마가 됐어.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뭐 리언쌤 있잖아. 리언쌤이 막 한동안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나만 보면 막 그냥 계속 웃는 거야. 나 지금도 이렇게 오잖아. 그래서 내가 그날 이제 리언쌤이 쌤 추천은 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 여기 되게 복잡하던데요? 라고 아니요 쌤 비둘기 밟아서 주차 못한다면서 제가 얘기하면서 하다가 또 엄청 웃는 거야. 엄청 웃어. 선생님 제가 요즘에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쌤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도파민 돌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커피를 사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여기서 커피 내가 떨어뜨린 거 있지. 그게 그 커피야. 비둘기를 내가 밟아서 내가 받은 커피라고 그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또 리언쌤 들어가는 반은 또 내 얘기를 막 하고 다녔대. 아니 저기 번호네 비둘기 밟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 너무 슬프다. 자 볼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우리 풀어봤던 기억 있어? 요거 풀어봤던 기억 있죠? 이거 그냥 단면만 생각하면 돼. 어쨌든 단면만 생각을 하면 얘가 45도의 각도로 이렇게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45도니까 미안. 요게 45도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활골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의 부피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는 거죠. 맞지? 이 넓이 우리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지. 우리 이거 나뭇잎 배웠잖아. 나뭇잎. 이거 나뭇잎 배우지 않았어 이거? 그치? 이거 어떻게? 반쪽짜리만 구해서 곱하기 2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한 거다. 그래서 빨리 계산 좀 해보면 반증 길이가 6이니까 9파이 곱하기 4분의 1이 요 부채꼴의 넓이가 되고 빼기 339 2분의 9 요게 지금 밑면의 넓이가 될 거고 우리는 높이가 20이 되겠더라. 그리고 얘는 기둥이니까 3분의 1 안 해도 되죠? 기둥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 빨리 하자면 얘랑 약분해서 9 다시 5 파이가 되고 그리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90이 되겠더라. 어렵진 않았다. 자 그리고 이번엔 정말 진짜 얘들아 파이 의도적으로 그냥 먼저 쓰고 시작해. 알겠지? 얘들아 제발 우리 애들도 똑같은 실수를 해서 너희도 제발 파이 그냥 써줘. 알겠지? 그러니까 이 파이 그리고 반지름을 써. 알겠지? 그리고 파이 먼저 쓰고 반지름 제곱을 하고 꼭 써주세요. 그리고 너희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파이가 문자입니까 숫자입니까?
숫자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a가 있으면 어떻게 순서대로 써야 돼? 2a 파이야, 2파이 a야? 2파이 a라고 써야 되는데 너희 서술엔 있어? 없어? 다행이다. 그럼 이거 지워버리자. 자, 그리고 8번. 8번 있잖아. 비율이 나오잖아. 절대 계산하지 마라. 알겠지, 얘들아? 비율 나오면 절대 계산하면 안 돼. 왜? 양쪽에 봐봐. 3 곱하기 뭐식이 있고 3 곱하기 뭐식이 있어. 그럼 3, 3 나눌 수 있잖아. 그치? 똑같은 게 있으면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좀 볼까요? 좌표평면이 다 일사분면이 있으니까 일사분면만 그릴게. 3, 6 그리고 3, 4 그리고 7, 4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된 거에서 지금 X축의 회전축을 둬서 이렇게 돌리면 생기는 부피. 자, Vx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이렇게 생긴 거, 즉 36파이에서 요 길이가 4니까 16파이를 빼고 그러면 이제 미늘이 나왔지? 그럼 높이가 지금 현재 4다. 계산 안 할게요. 이렇게 둡니다. 자, 그리고 VY는 이렇게 해서 돌린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 반지름이니까 7, 7이 49파이에서 여기 길이가 3이니까 3, 3은 9파이를 뺀 거다. 자, 근데 높이가 2다. 여기 되죠? 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Vx 대 Vy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지금 계산하지 말라고 한 게 이거다. 2 남는다. 됐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계산 좀 할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쓸게. 36에서 16 빼면은 20파이가 되고 곱하기 2 대 40파이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20파이랑 40파이가 없어지니까 2 대 2가 돼서 답은 1대 1이 되겠더라. 됐죠? 계산은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제발. 알겠지? 계산은 항상 마지막에 한 번만 하는 걸로. 중간에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하지 말고 계산을 먼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10번 잠깐 볼까요? 10번. 자, 작은 입체도형이 직면체 일부를 잘라낸 것이다. 입체도형의 부피는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직면체에서 지금 도려낸 거 부피 2개 빼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어려운 게 뭐야? 잘리고 나서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렵지. 그치? 그래서 너희가 요거는 이렇게 잘렸을 때 꼭지점 개수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되새겨 보는 걸로 하고, 우리 10번은 모서리 개수만 한 번 더 짚어 나가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자, 얘들아, 10번에 아파? 나보다 젊은 놈들이. 빨리 좀 자르자. 자르고. 자, 잘랐어. 자, 얘들아, 너희는 여기다가 표시해줘. 여기다가 표시해주고. 자, 우리 아까 여기다 공식 썼던 거 기억나니? 잘랐을 때 나오는 공식 3가지. 잘리지 않는 거 더하기 잘린 거 곱하기 2 단면의 개수. 오케이? 자, 순서대로 갈게요. 얘 원래 잘리지 않는 거는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윗뚜껑 연결하는 거 밑뚜껑. 자, 하나, 2개가 안 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여기 잘렸고
하나, 둘, 세 개가 안 잘렸고 여기서 하나, 이제 하나, 두 개가 안 잘렸죠? 그래서 계산하면 7 더하기. 자, 여기서 잘린 게 하나, 둘, 여기가 세 개가 잘렸죠? 네 개, 다섯 개가 잘렸지, 그렇지? 5 곱하기. 아니다, 이거는 미안하다. 요거는 조금 아까랑 좀 다르네. 얘가 하나, 둘, 요거는 없고,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없고, 셋, 넷.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끝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만약에 이거는 좀 약간 공식이랑 좀 다른 건데 아까처럼 단면을 자르게 되면은 단면을 지나는 모서리는 2배, 그리고 단면도 2배. 그리고 잘리지 않는 거는 그냥 그대로 더한다.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지금 너희 글 밑에다가 요거 그림 한 번만 그려봐. 직립면체 그릴 건데 만약에 요렇게 지나는 거 오각형을 잘랐을 때 생기는 거 땅땅땅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고 끝내자. 잘리지 않는 거 윗뚜껑, 중간, 밑뚜껑 순서대로 얘기해 볼래? 위에 뭐가 안 잘렸지? 하나, 두 개가 안 잘렸죠. 자, 세로도 여기 두 개가 잘렸다는 거는 두 개는 그대로겠지? 밑에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안 잘렸죠. 됐지? 이제 잘린 모서리. 잘린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2. 됐지? 됐어? 자, 그리고 단면 몇 각형이야? 오각형 5 곱하기 2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8 더하기 10 답은 26 이렇게 되더라. 오케이? 실제로 더해봐도 그러니까 요건 뭐야? 단면 잘라서 생긴 두 도형을 얘기를 하는 거야. 단면을 잘라서 도형이 두 개 나왔으니까 이 도형의 두 개의 모서리를 들고 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